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iOS 17.4 새로운 버전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변화점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새로운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거, 상하로 끄덕거리는 거 요런 동작도 귀엽게 사용하실 수 있고, 동물 쪽에 가시면 불사조도 있고요. 음식 쪽에 가시면 싱그러운 라임도 있습니다. 새로운 모양의 버섯도 있고, 체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끊어진 쇠사슬 연결 상태를 표시하는 이런 이모티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가족 표현 부분이 기호 형태로 변경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람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방향이 한쪽만 있던 행동들에 다른 방향 패턴도 추가됐습니다. 달리는 모습이 보면 이렇게 좌우가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꾹 누르고 있으면 피부 색깔별로 다양한 옵션을 고를 수가 있어서 다른 방향 조건에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표현은 기존에도 가능했는데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악수인데, 악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르면 왼쪽 손은 어떤 손, 오른쪽 손은 어떤 손 이렇게 고를 수 있어서 다양한 피부색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모티콘의 변화사항을 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에도 추천했는데 이모지피디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전부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위젯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꾹 눌러서 플러스 눌러서 시계에 가시면 새로운 도시 디지털 시계 위젯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채워지는 시계 위젯을 쓸 수 있는데 특정 도시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 꾹 누르고 위젯 편집하면 원하는 도시를 검색해서 바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 추가해 놓는 것도 가능하니까 해외와 연락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꾸며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 쓰시는 분들은 설정에 배터리에 가시면 이제 바로 이렇게 배터리 성능 상태 정상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들어가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태 여부와 성능, 그리고 사이클까지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줍니다. 따로 정보에 들어가서 봐야만 됐던 이런 부분이 새로운 아이폰 15 시리즈는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핵심적인 부분이 팟캐스트의 변화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팟캐스트를 이제 감상하실 때 이걸로 영어 공부를 하시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죠.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내용 대본을 전사문으로 스크립트로 보여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요거 꽤 유용한데, 이렇게 컨텐츠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아예 이렇게 전사문이 자동 생성됐다 라고 나오죠. 들어가 보시면 미리 이 내용의 대본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심지어 이런 웹사이트 같은 거 나가서 볼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내용을 재생하실 때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애플뮤직 가사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내용 전사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재생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어느 부분이 나가고 있다는 거 알려주죠. 쓸어 올리면 검색이 나와서 이렇게 내용을 찾아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내용만 읽어보다가 이 부분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누르면 이렇게 그 부분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특히 단락 단위로 끊어져 있어서 꾹 누르면 이렇게 이 단락 단위를 재생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이 나와서 따로 이렇게 번역기로 가져갈 수 있거나 복사할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들어보거나 공부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한국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런 지원은 없지만 향후에 업데이트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업로드된 컨텐츠도 자동으로 추가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도 이제 쓰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에도 지금 이렇게 기본 메뉴가 홈이라는 구분으로 바뀌었거든요. 애플뮤직도 이제 지금 듣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상태를 이제 홈이라는 걸로 보게 되는 건데, iOS 내부에 음악 인식 기능이 있죠. 그거를 바로 연계해주는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됐는데, 아이폰 설정의 제어 센터에 가시면 아래 기능에서 음악 인식이라는 거를 추가해 놓을 수 있죠. 이렇게 음악 인식이라는 거를 추가해 놓으면 쓸어내렸을 때 음악을 샤잠으로 자동 인식해 주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켜놓고 팡 터지면서 음악이 인식이 되죠.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샤잠 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애플뮤직 추가를 눌러서
바로 내가 좋아하는 재생 목록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특정 재생 목록으로 한 방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플레이리스트에 가보면 방금 추가한 게 제 재생 목록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리를 사용하실 때 메시지가 오면 그거를 시리가 읽어주는 기능이 있었죠. 설정에 시리 및 검색에 가시면 아래쪽에 이제 시리로 주고받기라고 명칭이 좀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들어가면 시리가 메시지를 읽어주거나 보내는 경우에 대한 설정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국어 지원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기본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온 메시지 읽어줘. 가을님이 보내신 최근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을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텐키 데스네. 간바리마쇼. 요렇게 지금 외국어 메시지가 왔을 때 나라별 처리를 못해서 어색한 메시지 음성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언어 추가로 다른 나라 언어를 이렇게 추가해주면 고품질의 음성, 시리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온 메시지 읽어줘. 가을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텐키 데스ね 頑張りましょう 헐라졌죠? 이렇게 외국어 메시지를 듣는 경우에도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다. 그리고 설정에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에 가시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이 좀 더 파업이 됐습니다. 도난당한 기기 보호라고 보안 지연 레이어를 추가해줘서 내가 아이폰을 잃어버렸을 때 함부로 기계를 다룰 수 없게 하는 그런 기능 설명했었는데, 익숙한 장소를 학습하거나 지정한 게 아니라 항상 보안 지연을 요구해서 내 아이폰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이런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학습된 곳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도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중대한 변경 사항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만 할 수 있게 보안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앱스토어 관련해서 굉장히 반갑고 유용한 변화가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내 아이디 살펴보는 기능이 있죠.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앱이랑 구입 내역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나의 계정에 있는 모든 앱을 여기서 이렇게 모아보고 검색할 수가 있고, 내 아이폰엔 지금 없는 거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요 구입 내역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이 앱스토어 안에서 구입했거나 구독했거나 하는 것만 이렇게 쫙 모아서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간 순으로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 더 명확히 볼 수 있겠죠. 필터 기능이 있어서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내가 얼마를 썼고 뭐가 나갔는지, 또 이게 인앱 구매로 나간 건지 아니면 구독으로 나간 건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지불 내역이 있는지 여기서 이렇게 필터까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출 상황을 이제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아이폰에 비즈니스 관련된 지원 부분이 추가가 돼 있어서 특정 비즈니스 등록된 업체에 전화가 온다거나 할 때 전화 화면에서 로고라든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이외에도 설정의 메시지를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메시지 for 비즈니스라고 특정 업체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알림을 보내주는 경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설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iMessage가 차세대 앞으로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도 보호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암호화 PQ3라고 하는 암호화를 이번부터 새롭게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어려운데, 디지털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중첩된 상태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대요. 엄청 고도화된 계산이 가능해서 현재 수준의 암호화를 뚫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새로운 PQ3라고 하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만들게 돼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죠. EU 지역의 디지털 시장법, 그러니까 빅테크 회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는 부분에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는 애플의 움직임으로써 EU 지역에 대체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 같은 것도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따로 런칭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구독제 위주의 앱스토어가 또 런칭될 계획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대체 앱스토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앱의 위험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앱에서 결제를 할 때 외부 결제를 활용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요. 또한 사파리를 기본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브라우저 목록을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제공이 되는데, iOS는 웹킷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엔진을 지금까지 사용했거든요.
다른 엔진을 써도 되는 브라우저 허용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이폰의 NFC 부분에 있어서 지갑 앱이나 애플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 제약사항이 있었는데 다른 결제나 은행 서비스에 대해서 NFC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EU 지역에 한정되는 부분인데 알려진 바로는 아이폰의 기능을 활용해서 이 지역을 인식해서 그 지역 안에서 사용자가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EU 사용자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지만 일정 이상 해외에 머물게 되면 이러한 기능이 자동으로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EU 지역으로 한정 일단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새로운 움직임이 생기는 거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어떻게 확산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는 앞으로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서비스를 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AI가 워낙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데 며칠 전에 발표된 맥북 에어를 보면 AI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머신러닝 성능, 머신러닝 기능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AI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대하시는 AI 기능들은 올 6월에 많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기대해 보시면 더더욱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